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례 영어 이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이지만 여러분께서 잘 집중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페이지를 공유하니 여러분께서는 여기 페이지에 댓글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여러분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이게 특례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EBS 또는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 문제를 직접 다뤄봄을 통해서 여러분이 7월에 한국에 가서 특례 영어 시험지를 만났을 때 반드시 만나게 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기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특례 시험에서 다 커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대한 것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 관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대명사는 그대로 대신하는 명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결국 앞뒤의 문장을 이어줌으로 접속사, 그 다음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대신함으로 대명사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밑에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He has a book.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It is short. 근데 그 책은 매우 짧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한 문장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He has a book and it is short 이라고 씁니다. 즉, 관계대명사는 이 접속사와 대명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and와 it이 아래쪽에 보면 뭘로 바뀌게 되냐면 which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로 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때 위치가 되는 것은 앞선 선행사 book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두 문장이 이렇게 접속사와 대명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접속사와 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관계대명사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문서 아래쪽에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우리 세은이가 이 부분에 들어갈 관계대명사를 본인이 직접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이 됐으니 관계대명사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대명사에서는 선행사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선행사는 무엇이냐면 먼저 오는 품사입니다. 예를 들면 I know a man, he is tall 이라는 게 있을 때 I know a man 접속사 and he is tall로 볼 수 있겠죠. 이때 and와 he는 이번에는 who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who가 받는 것이 바로 a man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남자를 아는데 그 남자는 키가 큰 거죠. 즉, who가 곧 a ma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선 이 a man이라는 것이 선행사인데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우리는 which를 쓰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I have a house. It is expensive라고 할 때 I have a house. 한번 길게 써보겠습니다. I have a house. 그 다음 네, and it is expensive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and와 it이 which로 바뀌게 되고, 일단 선행사가 house, 사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which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관계대명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 선행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처럼 쉬운 경우에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겠지만 이 둘 사이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혼동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선행사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자신의 이상형과 관련된 관계대명사 예문을 직접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I love a man, I love a woman who speaks French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이름 옆에 자기가 직접 관계대명사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격이라는 건데, 자,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특례에서도 이 격을 가지고 시험 문제, 특히 뭐냐, 후즈. 후즈는 소유격,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후주가 빈번하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격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소유대명사의 역할을 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연습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the person who loves me.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절이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who는 잘 보시면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썼고 이때 who는 뒷문장에서 딱 없애보면 주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뭐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어 자리에 왔다라는 것. 그 다음 얘가 없을 때 뒷문장이 어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who는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요 예문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I am the man whose love never changes. 자, 나는 남자입니다. 근데 그의 사랑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whose가 뭐냐? 문장은 이렇습니다. I am the man, his love never changes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실제로는 I am the man and his love never changes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 his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일 때는 who를 써야 되지만 누구누구의라는 소유격을 쓸 때는 whose로 바뀌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계속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얘를 뺐을 때 누구누구의라는 뜻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꼭 활용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상호기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예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We are the couple whom others envy. 자, 우리는 커플인데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커플이다. 보시면 We are the couple, others envy us라고 할 때 뒤에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걸 알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 whom을 없앴을 때 뒷문장에 others 주어, envy 동사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위에까지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돌려보셔도 좋고요. 다시 보시다가 의문점이 들면 여기서 댓글로 그 지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개념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관계대명사의 격에 대한 이야기. 이때 후주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더라. 이 후주를 반드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시험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 관계대명사 what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중요한 선행사를 포함하므로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what 앞에 선행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것이 틀렸다는 걸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whose 소유격을 잡는 것, 그 다음 관계대명사 what을 아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I will do what I can do. 나는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시면 I will do 다음에 내가 한다라는 것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I can do 다음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I can do 다음에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이 앞으로 갔고 그 다음 이때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된 거죠. 보시면 I will do the thing이 있을 것이고 I can do it이 있는데 한 문장으로 바꾸면 I will do thing, I will do the thing which I can do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the thing which가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 the thing which 자체를 한마디로 뭘로 바꿀 수 있냐? what이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마시는 것을 마시고 싶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I, oops, I want to drink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마시고 싶은데 you drink it이 되겠죠. 그러면 I want to drink something which you drink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I want to drink what you drink라고 줄여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what, 즉 something which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이어진 것 한마디로 what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납득이 되시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I want to drink that you drink 이렇게 또는 I want to drink which you drink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문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w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을 각자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다 있는 거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한 명이 없는데 누구지? 우리 민주인. 누군지 모르겠. 제가 지금 만들다 보니까 한 명의 이름이 빠졌는데요. 서진이, 상욱이, 세연이 이 한 명은 상처가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녹음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자, 지금 시험에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whose. 그 다음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 전치사입니다. 시험이 좋아하는 건 뭔가 예외적인 거거든요. 이 전치사를 쓰는 거 보시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쓸 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오면 생략할 수 없고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뒤에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Everybody glances. 모든 사람들을 흘끗 보았습니다. The lady I date with. 즉 내가 데이트하는 여자를 흘끗 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원래는 I date with her, the lady가 되겠죠. 하지만 얘가 앞으로 올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with가 지금 앞으로 왔죠. 이렇게 온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주겠죠. 생략 안 되는 걸 생략되게 해서 이렇게 주겠죠. Everyone glanced at the lady I date. 이렇게 한꺼번에 생략하면 비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되시겠죠? 또는 이렇게 주는 경우 이것도 비문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특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전치사 다음에 with 다음에 which나 whom은 올 수 있지만 관계대명사 that은 올 수 없다. 외우십시오. 자, 그 다음 관계대명 이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다음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는 경우 방금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요 두 개가 붙어 나올 때는 생략이 안 된다. 방금 했고요. 얘도 콤마 더하기 위치 이거를 우리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알면 됩니다. 콤마가 나오면 만약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으면 위치를 써라.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는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는데 뭐가 많죠. 하지만 어디서 지금 시험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한적 용법은 이렇습니다. There were two aliens. 두 명의 alien이 있는데 whom the agents captured. 즉 그 요원들이 잡은 에일리언이 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보시면 에일리언이 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요원이 잡은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눈앞에 두 명은 요원이 잡았지만 나머지는 어떤지 모른다는 거죠. 어디에 더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 제한적 용법.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제한이 되는 거고요. 계속적 용법이란 There were two aliens. 두 명의 외계인이 있는데 우리 요원들이 그들을 잡았다. 그러니까 두 명의 그 에일리언으로 한정시키는 거죠. 한정을 시키고 그 둘은 우리가 잡은 겁니다. 나머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제한과 계속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뒤에 주어나 목적어 또는 뭐 보어 이런 것들이 생략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보어를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어와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이고요.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This is the place which. 자, which를 딱 뺐을 때 뒷문장이 뭐가 없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지만 This is the place where를 뺐을 때 Lincoln was killed. 링컨이 죽은 장소다라고 할 때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이야기가 길었던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개념 하면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꾸며준다라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후주에 대한 것도 내용 정리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